시안책방이라는 이시안 작가님이 운영하는 이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분이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책을 내신 거예요. 6쪽에 보시면 처음 영상 크리에이터로서의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때는 촬영이나 편집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를 고민하는데 실제로 시작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아니고 컨텐츠 자체의 지속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촬영과 편집을 어떻게 할지를 막 먼저 고민하잖아요. 근데 막상 시작하면은 야, 이거를 어떻게 지속 가능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매주 아이템을 내가 생각해야 돼요, 계속.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1인 미디어, 블로그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블로그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1인 미디어는 내가 지속하는 게 더 크다, 더 문제다. 자, 25쪽에 보면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4, 5년 이상 공력을 들일 것을 각오해야 한다. 중간에 뜻하지 않게 잭팟이 터져 이 기간이 확 단축될 수도 있겠지만 잭팟은 실력이라기보다는 운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100m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을 뛸 준비를 하고 유튜브 운영에 나서야 한다.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유튜브는 마라톤을 뛸 준비를 하고 유튜브를 운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죠. 4년, 5년 동안 공력을 들여야 된다고.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 27쪽. 부업으로 유튜브를 한다면 주말이나 퇴근 후에 시간을 활용해야 할 때가 많은데 유튜브 컨텐츠 제작이 일이 되면 워라밸이 깨진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유튜브를 제작하는 일이 취미가 되면 그야말로 놀면서 하는 셈이므로 일과 유튜브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된다. 장기적인 레이스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워유밸, 워크 앤 유튜브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다. 자, 워유밸 여기 나왔죠. 워크 앤 유튜브 밸런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내가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공력을 많이 들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공력을 많이 들이다 보면 내가 본업을 못하게 되고 지친단 말이에요. 자, 42쪽. 유튜브로 돈을 벌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은 버리자. 브랜드의 성장이나 전문성의 강화와 같이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얻게 될 중간 단계의 열매, 즉 수익 창출까지 가는 과정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쵸? 제가 유튜브 하면서 어떤 저의 경험과 지식과 저의 어떤 영상을 제작하는 어떤 그런 그 직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같이 제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하면서 내적인 성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내향적인 사람이었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누군가 앞에서 강의할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낯선 카메라 렌즈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제가 성장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다 내적인 성장인 거고 자존감이 높아진 것도 있었고요. 예전에는 제가 이 카메라 앞에서 막 이 유튜브에 나오면은 막 낯간지럽고 막 낯설고 막 이 두려운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게 생각할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꾸준히 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게 저것도 내 모습이구나. 나를 사랑해줘야겠다.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화면에 나오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럼 그때부터 주변의 시선을 신경 안 쓰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충분히 유튜브를 하면서 내적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저는 수익 창출도 됐지만 내적인 성장을 한 게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42쪽에 유튜브의 특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튜브 컨텐츠의 경쟁력은 결국 기획력이고 두 번째는 누구나 인정할 만큼 완벽한 기획을 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기획하고 바로 시작하라.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 제가 오늘 동기부여 확실히 드릴게요. 당장 시작하세요. 뭘 이렇게 망설이세요.
해보고 아니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너무 생각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자, 81쪽. 자, 채널의 컨셉트는 채널의 목적이자 그 채널의 존재 가치다.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은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정보를 전달한다든가, 재미를 준다든가, 평소에 먹는 걸 자랑하겠다든가, 투명기를 기록하겠다든가 하는 식으로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목적이. 내가 유튜브 하는 그 채널 대문에 내가 책방 써놨으면 책 이야기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청자가 구독 버튼을 누를지 말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자신이 정한 목적에 맞게 실제로 영상이 만들어지고 채널이 운영되는지 여부가 그 채널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채널의 컨텐츠 컨셉은 목적과 가치가 있어요. 목적과 가치. 자, 컨셉트. 예를 들어서 목적이 중고차 관련 정보를 올리는 겁니다. 내 채널이 예를 들어서. 그럼 가치는 사람들이 사기 당하지 않게 도와준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구독을 누른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엔 자, 목적, 독한 사람들의 이야기의 정보나 그 성장 스토리를 올린다. 가치,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거나 정보를 준다예요. 자, 93쪽에 자, 유튜브의 이게 과정이에요. 기획, 2단계, 시작, 3단계, 피드백은 이제 뭐 구독자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내용으로 해주세요. 이게 아이템이에요. 이해 가시죠? 만약에 구독자가 이번 컨텐츠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는 누구누구 좀 인터뷰 해주세요. 아니면 다음에 어떤 책 내용 해주세요. 만약 이런 댓글 달렸으면 그게 다음 아이템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4단계 기획 수정.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기획을 수정해서 또 반복되는 거예요. 피드백을 받고 계속 수정하면서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125쪽. 자, 유튜브 사용자들이 유튜브에서 기대하는 것은 TV 프로그램 같은 퀄리티가 아니다. 좋은 퀄리티를 갖춰서 나쁠 것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기존의 TV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기 위해 유튜브를 찾는다. 사람들의 어떤 유튜브를 왜 보는지에 대한 본질을 살펴보면 유튜브는 욕망을 해소시켜주는 욕망 해우소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 채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분 만에 2시간짜리 영화를 빨리 볼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욕망을 채워주는 거고,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 수 없는 삶을 봄으로 인해서 그런 욕구를 이제 좀 바꿔주는 거고, 책 관련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의 그 지식의 어떤 그런 욕망을 채워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욕망을 건드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TV는 이 방송통신위원회나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사람들이 더 보는 어떤 계기가 된다. 자, 139쪽. 유튜브 컨텐츠를 구성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요소는 바로 보는 이의 니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궁금해 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목이 달라져요. 제목을 10개를 지어보고 그 10개 이상 나오면 그 채널은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156쪽. 자, 유튜브 성공의 정석 프로세스. 꾸준한 업로드, 알고리즘의 추천, 그 다음에 화제성 플러스 조회수 상승, 그 다음에 다른 영상 조회수 상승, 구독자 수 증가. 자, 157쪽. 유튜브를 시작할 때 유튜브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지 정해야 돼요. 이거 황상열 작가님이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애도 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취미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블로그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황상열 작가님이 선택한 거는 이제 빠르게 해서 업로드 하는 걸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유튜브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몇 %에 할애할지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60쪽 지속 가능한 유튜브 운영의 필수 법칙. 절대 모든 시간을 쏟아붓지 마라.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 하루에 3시간 내가 가진 시간에 5분의 1만 유튜브 바구니 담자.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자, 203쪽 지속 가능한 유튜브 운영의 필수 법칙 5, 10, 45를 기억하라. 노출 클릭률 5% 이상, 영상 길이 10분 이상, 평균 시청 지속시간 45% 이상. 276쪽 자신만의 스토리와 매력이 필요한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때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해주는 것은 자신이 가진 컨텐츠다. 영상으로 치자면 영상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영상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으로 진화할 것인가 라는 문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에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그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 시간 못 내겠어요. 바빠서요. 유튜브 평생 보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근데 내가 생산자로 살고 싶다면 내 시간을 내서 생산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결코 돈이 되지 않고 아직 구독자 조회수가 많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에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자, 295쪽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자리 잡으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다. 구독자 수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그러다가 채널이 잘 되면 기분이 좋을 것이고 잘 되지 않더라도 내가 그럴 줄 알았지 하며 가던 길을 계속하면 그만이다. 구독자 수 중요하고 조회수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게 이제 보상이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생각도 그런 생각이지만 어쨌든 내 컨텐츠를 만들면서 계속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잘 돼서 잘 터지고 막 그러면은 오 기분 좋아 하면서 뭐 이렇게 자랑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 잘 안 되면은 아 그래도 계속 해보자 그냥 이런 마음으로 나의 길을 가면 된다는 거예요.